가는 것만 가는 장입니다. 환율이 높아도 시장은 반도체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 불리온입니다. 오늘 장세는 넓은 상승장이 아니에요. 돈이 시장 전체로 퍼지는 장이 아니라 실적이 바로 확인되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쪽으로 좁게 몰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강해 보여도 체감은 다를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같은 실적 반도체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계좌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6월 22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9141.66, 삼성전자는 35만 6,500원, SK 하이닉스는 290만 500원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하루에 4.94% 올랐고 삼성전자는 0.71% 상승했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시장은 반도체라는 큰 이름을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AI 메모리와 HBM에서 실적 가시성이 더 강한 쪽을 더 세게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환율이 높다고 한국 주식이 무조건 끝난 장은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이 1538.60원까지 올라와도 내국인 자금이 예금에서 위험자산으로 움직이고 반도체 주도 종목에 거래대금이 붙으면 지수와 환율이 같이 높아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 숫자 하나가 아니라 정책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은 단순합니다. 반도체 주도 종목이 지수보다 강하고 미국 반도체도 같이 버티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쪽으로 급하게 열리지 않으면 주도주 조정은 분할 접근 후보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1600원에 가까워지면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반도체 거래대금이 빠지고 미국 금리까지 튀면 그때는 방어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지수만 따라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코스피가 올라 보여도 실제 돈이 들어가는 곳은 훨씬 좁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바치고 미국 반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환율이 정책 부담 구간으로 튀지 않는지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눌림목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 현금 비중을 먼저 챙겨야 돼요.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시장이 관대하지 않습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기대감만 있는 기업은 버티기 어렵고 실제 매출과 이익이 보이는 기업으로 돈이 몰립니다. 지금 시장이 AI 인프라, 메모리, 고성능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관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마이크론, 인텔, TSMC, 샌디스크처럼 AI 인프라와 메모리 사이클에 붙어있는 기업들이 비교 대상입니다. 이 종목들이 버티면 시장은 아직 주도주 장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싼 주식이 더 싸질 수 있어요. 시장은 지금 싸다는 이유보다 실적이 확인된다는 이유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계좌가 지수보다 훨씬 약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인 조건은 거래대금입니다. SK 하이닉스처럼 강하게 오른 종목이 쉬어도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삼성전자가 밀려도 장중 저가를 회복하면 시장은 매물을 소화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이 동시에 거래대금 없이 밀리고 미국 반도체까지 약해지면 그건 단순 눌림목이 아니에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수는 강한데 내 종목은 안 간다고 해서 뒤늦게 약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 선택이 오히려 계좌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좁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주도 섹터 안에서도 실적 확인 속도와 거래대금이 붙는 종목만 살아남습니다. 원달러 환율 1538.60원은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평소라면 이 정도 환율은 외국인 수급 부담, 수입 물가 부담,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세의 특이점은 고환율과 지수 상승이 같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내국인 자금 흐름입니다. 예금에 머물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움직이면 국내 위험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곧바로 원화 강세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은데도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가 강한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1600원 부근은 다릅니다. 환율이 그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율 안정이 오히려 주식 자금 이탈과 같이 나올 가능성도 같이 봐야 돼요. 환율이 안정되는 이유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아니라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지는 결과라면 주식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방향만 보시면 안 됩니다. 1530원대에서 버티는 고환율인지 1600원 쪽으로 정책 부담을 만들며 올라가는 환율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반도체 장세와 병존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비중 축소 신호가 됩니다. 미국도 금리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미루는 동안 성장주에 시간을 벌어줬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시 튀거나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분위기는 바로 달라집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단기채 이자 부담은 시장이 다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단기채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정부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장기채로 옮겨도 매수 주체가 약하면 금리가 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국부펀드 같은 큰 매수자가 예전처럼 쉽게 받아주지 못하면 장기금리도 시장을 흔듭니다. 이 리스크는 반도체에도 연결됩니다. AI 설비 투자는 성장률을 밀어 올렸지만 그 설비 투자도 금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망, 고성능 반도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자본 비용을 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투자를 해도 기대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리스크가 커지는 날에는 반도체를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와 메모리 주도 종목이 실적과 수급으로 버티면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금리 상승이 AI 설비 투자 속도를 꺾는 신호로 해석되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둘 다 한국장의 핵심이지만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쪽 레버리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AI 서버 투자와 엔비디아 생태계가 살아있으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6월 22일 SK 하이닉스가 290만 500원까지 올라 4.94% 상승한 것도 이 논리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더 넓은 회사입니다.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 디바이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6,500원에서 0.71% 오른 움직임이 나와도 시장이 지금 더 직접적인 AI 메모리 노출을 선호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돼요. 신규자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SK 하이닉스가 강하다고 아무 가격에 따라붙으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갔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은 다릅니다. 지금은 실적, 거래대금, 환율, 미국 반도체 흐름을 같이 확인하고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다. 보유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낮은 가격에서 잡은 핵심 물량은 이익 사이클이 깨지는지 보면 됩니다. 신규 자금은 훨씬 엄격해야 돼요. 환율이 1,600원으로 가까워지고 SK 하이닉스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삼성전자도 거래대금 없이 밀리면 좋은 회사라는 말로 버틸 구간이 아니에요. AI 설비 투자는 지금 시장의 가장 강한 성장 논리입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네트워크, 메모리가 한 번에 연결됩니다. 이 투자가 계속되면 미국 성장률이 버티고 엔비디아 생태계가 강하고 한국 메모리까지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AI 설비 투자는 공짜가 아니에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확보하고 고성능 반도체를 사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 투자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건 AI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높은 금리가 투자 속도를 꺾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는 매출과 마진을 같이 봐야 돼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이 더 빨리 늘면 시장은 부담을 느낍니다. 반대로 주문, 매출, 마진,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같이 확인되면 조정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포인트입니다. 한국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다음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고 메모리 가격이 버티고 HBM 수요가 계속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설비 투자 사이클을 누르고 AI 인프라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더 크게 보여주면 그때는 테마가 아니라 비용 리스크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이번 장세에서 배경 리스크입니다. 부동산과 지방정부 재정 구조가 약하고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굴러가던 성장 모델이 고금리 환경에서는 훨씬 취약해집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위안화와 원화, 그리고 한국 수출 심리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따라 올리면 부동산과 기업 부채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위안화와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한국에도 간접 부담입니다. 원화가 같이 약해지고 반도체 수요 우려가 커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를 볼 때 중국을 완전히 빼면 안 됩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 지방정부 부채, 위안화 압력이 동시에 악화되면 한국장에는 수급 리스크가 붙습니다. 이때는 주도주라도 비중을 줄이는 판단이 필요해요. 다만 중국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주도주를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봐야 할 것은 가격 반응입니다. 중국 뉴스가 나와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래대금과 함께 버티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으로 열리지 않으면 시장은 아직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중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오늘 시황에서 보조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기준 비트코인은 9,670만 3천원, 이더리움은 261만 2천원입니다. 둘 다 하루 상승률은 플러스지만 시장의 주도 신호는 코인이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코인이 강하면 위험 선호가 살아있다는 참고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버티지 못하는데 알트코인만 뒤늦게 움직이면 추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넓은 유동성 회복이라기보다 짧은 테마성 반등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기 논리가 좋다고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 중간 조정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좋은 자산도 비중이 틀리면 나쁜 투자가 됩니다. 지금은 수익률 욕심보다 버틸 수 있는 비중이 먼저입니다. 코인을 볼 때 체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를 하는지, 이더리움이 같이 회복하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없이 알트코인만 튀면 주식시장 위험 선호가 넓게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매수 조건은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보다 강해야 돼요. 둘째, 미국 반도체 주도주도 같이 버텨야 합니다. 셋째, 원달러 환율이 높더라도 1,600원 부근으로 급하게 밀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넷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루는 동안 AI 설비 투자와 반도체 실적 기대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주도주 조정은 분할 접근 후보입니다. 단,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한 번에 사는 방식은 피해야 돼요. 첫 진입은 작게, 확인이 붙을수록 추가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시장이 좁을수록 진입 가격과 비중 관리를 더 크게 봐야 돼요. 축소 조건도 분명합니다. 한국 돈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강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 부근으로 올라가고 반도체 주도 종목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미국 단기채와 장기채 금리가 같이 뛰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중국 리스크가 위안화와 원화, 반도체 수요를 동시에 흔들 때도 공격 매수는 멈춰야 합니다.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먼저입니다. BTC와 ETH가 버티고 거래대금이 붙기 전까지 알트코인 추격은 보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코인이 아니라 실적 반도체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6월 22일 다음 캘린더 날짜는 6월 23일이고 한국 시장은 거래일입니다. 그래도 표현은 내일 마치기가 아니라 다음 거래일 체크리스트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측보다 조건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530원대에서 버티는지 아니면 1,600원 쪽으로 정책 부담을 키우며 올라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거래대금입니다. 가격이 쉬어도 거래대금이 살아있으면 매물 소화일 수 있지만 거래대금 없이 밀리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TSMC 쪽 흐름이 계속 살아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미국 금리와 채권 시장입니다. 단기채 이자 부담과 장기채 매수 주체 약화가 같이 부각되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에는 부담입니다. 마지막은 중국과 코인입니다. 중국 부동산 지방정부 위안화 압력이 커지는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위험 선호를 방어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안정되면 주도주 조정은 기회입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깨지면 현금이 포지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넓게 사는 장이 아니에요. 가는 것만 가는 장이고 그 중심은 반도체와 AI 인프라입니다. 실적이 없는 자산은 뒤늦게 따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고 한국장을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530원대 고환율과 지수 상승은 내국인 위험자산 이동이 강할 때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600원 부근으로 올라가 정책 부담을 만들면 시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응은 조건부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미국 반도체가 동행하고 금리 인상 신호가 강해지지 않으면 주도주 조정은 분할 접근입니다. 반대로 금리, 환율, 중국 리스크, 반도체 주도주 이탈이 겹치면 방어가 우선입니다. 좋은 자산을 찾는 것보다 좋은 진입을 기다리는 게 먼저입니다. 시장이 반도체 실적, 환율, 금리, 거래대금에서 같은 방향을 보여줄 때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